자, 오늘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진도를 다 끝냈어요. 진도 다 끝냈고 여러분이 이제 이거 복습을 이제 하면 됩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요거 설명을 하면서 일단은 어떤 거였냐면요, 이겁니다. 요 부분. 우리 저 마지막 페이지 있죠? 마지막 페이지에 요 after 다음에 이렇게 ing 온 거를 설명하면서 일단은 이렇게만 after 다음에 ing이 오면 뭐뭐 한 후에라고만 이제 외워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분사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시험 준비만 한다면, 우리 학교 시험 준비만 한다면 이렇게 알아두고 가도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시험 때 공부할 게 많으니까.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들을 거고 수업 시간에 뭐 진도가 끝났다고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분사 구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분사 구문 알아야 돼요. 분사 구문이 시험에 잘 나오고 그리고 또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분사 구문 모르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이렇게 분사 구문을 좀 공부해 두고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분사 구문이 실제로 중학교 수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또 선생님이 또 이 설명을 또 기가 막히게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잘한 것 같지만 쉽게 설명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업을 들을 때 잘 들어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분사구문 선생님이 요거 자료를 어디서 얻어왔습니다. 여기 뭐 임글리시라고 하는 분의 그 어떤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얻어왔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옛날에 만들어둔 자료들 다 잃어버려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after reading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수거로 외워도 되지만 이렇게 분사 구문을 좀 알차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사 구문인데 분사 구문. 자, 분사 구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분사로 만든 구문이에요. 분사 뭐라고 그랬지? 동사에 ing형을 쓰거나 혹은 동사에 뭐요? 과거 분사형을 써서 만든 것이 바로 뭐예요? 분사입니다. 분사. 자, 분사요. 이 분사를 가지고 만든 구문을 우리가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알려면 일단 먼저 접속사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접속사. 접속사. 특히 문장 접속사. 문장 접속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 문장을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 문장을 가지고 자, 요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거를 그냥 계속 쓰기가 귀찮으니까 한번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문장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after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after가 없다고 하고 이걸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 문장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자, 나는 말 그대로 나는 finish 끝냈다 이런 얘기죠. 나는 끝냈다. 자, 뭐를 숙제 끝냈다 이런 얘기야. 나의 숙제를 끝냈다. 나는 주어. 나는 TV를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상하죠. 이건 애기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게 좀 자연스러우려면 얘가 있어야 돼요. 얘가 after란 놈이 이 after가 뭐뭐 후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숙제를 끝냈다가 아니라 끝낸 뭐야? 후에 난 TV를 보았다. 이렇게 해야 이 문장이 자연스럽다고요. 그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문장과 문장은 주어 동사가 있으면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의 문장과 이 하나의 문장을 여기 또 주어하고 동사가 있잖아요. 문장을 자연스럽게 얘처럼 뭐뭐 한 후에 내가 숙제를 끝낸 후에 난 TV를 보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애를 우리가 접속사라고 합니다. 얘를 접속사라고 한다고. 얘를 접속사라고. 특히 문장과 문장을 이어줬다 그래서 이건 문장 접속사라 그래요. 됐나요? 이 접속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이 문장 접속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분사구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접속사를요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접속사를 간단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이 문장,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속절이라고 그래요. 종속절. 종속절이 뭐라고? 이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 접속사를 가지고 있는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 얘를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절이라고 그래요. 왜 주절이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얘예요. 얘. 다른 것도 아니고 얘입니다. 예. 왜냐면 이 사람 난 TV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가 되기 때문에 주절이라고 하고, 얘는 그럼 언제 봤느냐? 단지 시간을 설명해 줄 뿐이에요. 언제 봤냐면 내가 숙제를 끝난 후에. 알겠나요? 시간을 설명해 주는 거에 보조적인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접속사를 가지고 있는 이 문장을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절, 종속절.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접속사 첫 번째, 그다음에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이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종속절이라고 한다. 자, 이걸 일단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 분사를 이용해서, 즉 ing형이나 동사 ing형이나 이 과거 분사를 이용해서 즉 분사를 이용해서 자, 뭐를 이 접속사를 가지고 있는 이 문장, 이걸 뭐라고 그랬죠? 종속절이라고 그랬죠? 접속사를 가지고 있는 이 문장, 접속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얘를 뭐라고 했다고? 종속절. 얘를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종속절을 아주 간단하게 해준 거예요. 간단하게 만든 구문을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되나요? 뭐라고? 분사를 이용해서 이 종속절, 즉 접속사 주어 동사를 간단하게 만든 구문입니다. 분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든 구문을 뭐라고 한다?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간단하게 만드느냐?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럼 어떻게 간단하게 만드느냐?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뭐라고?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앞에서부터 이 종속절을 뭐라고 했죠? 접속사 주어 동사 있는 이 종속절을 앞에서부터 하나씩 지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게 그럼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접속사가 제일 앞에 있겠죠. 얘가 제일 앞에 있어요. 접속사가. 그래서 접속사를 먼저 지워줍니다. 접속사를 먼저 지운다. 생략한다. 그래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얘를 지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after를 지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를 얘는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우는 거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얘는 뭐라고? 지우는 거예요. 생략합니다. 근데 이게 주어를 막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조건이 있어요. 주어를 생략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아야 돼요. 같으면 생략하는 거예요. 그럼 같으니까 굳이 또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뒤에 있는 주어로도 알 수 있으니까 얘 I죠. 얘를 또 지워요. 이렇게 지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여기서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접속사 나왔고, 그
그 다음에 뭐예요? 주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동사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동사 원형에다가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으로 해가지고 동사 원형으로 해요. 동사 원형에 ing형을 붙이는 거예요. 동사 원형에 ing형을 붙여줍니다.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생략한다는 건 주절하고 종속절하고 뭐가 같을 때만 생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간단하죠. 앞에서부터 하나씩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으면 지우고 주절의 시제가 같으면 동사 원형에 ing형 쓰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핵심 틀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after 지웠죠. I 지웠죠. 자,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finish인데, 자, 여기 과거예요. ed를 썼으니까 과거죠. 과거 시제예요. 여기도 ed 썼으니까 과거예요. 과거. 시제 같죠? 예, 시제 같습니다. 그러면 동사 원형에다가 finishing에다가 이렇게 finishing 하고, 자, my 그대로 써요. 나머지는 housework 이렇게. 그 다음에 I watched TV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해합니까?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이게 아주 간단해져서 이거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되게 간단하냐. 분사구문 선생님 되게 어려운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 세 개만 알면 되네요. 맞아요. 세 개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조금 이제 좀 첨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근데 네 번째.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걸 해석할 때요. 네 번째는 아니고 잠깐만. 네 번째는 좀 이따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그러면 이게 분사구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분사구문을 거꾸로 이제 분사구문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분사 구문을 해석하는 방법. 거꾸로 가면 돼요. 거꾸로. 자, 여기 보세요. 자, 첫 번째 거꾸로 가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문장을 할 때는 문장을 해석할 때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놓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주어를 찾는다. 자,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여기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잖아. 그죠?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생략했다는 요거는 뭐야? 여기에 주어하고 얘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생략했다는 얘기죠. 됐어요? 되나요? 얘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의 주어가 얘입니다. 얘예요. 얘. 그래서 여기다 i를 갖다 놔요. 주어를 찾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동사 원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사 원형. ing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사 원형에 ing형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ing형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ing형으로 되어 있으면 능동으로 해석한다. 동작을 하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주어가 I라고 그랬죠. 내가 끝낸다. 이런 얘기죠. 그죠? 끝낸다. 자, 근데 이때 해석을 할 때 시제가 같으면 아예 그냥 이거 그냥 볼게요. 그냥. 자, 끝낸다. 여기 이 과거니까 그죠? 여기가 과거니까 얘도 과거로 해석해요. 나는 끝냈다. 자, 뭐를? My homework. 됐어요? 나의 숙제를 끝냈다. 그죠? 나는 TV를 보았다. 그죠? 좀 이상하죠? 자, 요때는 어떻게 해준다? 그리고 나서는 접속사를 유추해 보는 겁니다. 접속사를 유추해서 해석을 합니다. 자,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되겠죠? 나는 숙제를 끝냈다. 나는 TV를 보았다. 자, 어떤 게 제일 나아요? 나는 숙제를 끝냈기 때문에 TV를 보았다. 이래도 되고요. 나는 숙제를 끝낸 후에 그 다음에 TV를 보았다. 이렇게 해도 되죠. 둘 다 돼요. 둘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을 때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의미를, 그죠? 이 의미를 내가 숙제를 끝낸 후에 TV를 본 건지 아니면 내가
숙제를 끝냈기 때문에 TV를 본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해주려면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접속사를 써줘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4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자,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면 접속사를 다시 써줍니다. 써줄 수도 있다. 자, 앞에는 접속사를 생략했는데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면 접속사를 다시 남겨두는 게 나은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after를 써줘도 되는 겁니다. 자, after. 자, 그래서 여기에 after finishing my homework 이러면 내가 숙제를 끝낸 후에 나는 TV를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됩니까?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 문장이 이랬겠죠. 자, after, sorry. 자, after, 언제 이런 문장이 있겠죠. After, 자, I, read. 자, read의 과거형은 read예요. 형태가 같습니다. 발음만 달라져요. Everything. 요 문장이었던 거예요, 원래 얘가. 그랬는데 분사구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접속사 지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여기 주어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 주어하고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생략하고 여기 시제가 과거, 여기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 동사 원형을 써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reading이 된 거죠. 그래서 reading everything에서 분사구문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접속사를 여기다 붙여준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after reading everything. 자, 해석을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접속사는 이미 줬으니까, 그죠? 접속사는 줬으니까 주어만 찾아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주어가 I, 여기 없잖아요, 주어가. 그러니까 여기 I가 주어인 거죠. 자, 됐나요? 여기 I가 주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I를 여기다 갖다 놓고 해석을 해요. 자, 한 후에 내가 책을 읽은 후에 everything 모든 걸 읽은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이해돼요? 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은 저 앞에서부터 하나씩 지워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종속절을. 종속절 여기 sorry. 이렇게 있잖아요. 자, 접속사 다시 종속절 어떻게 돼 있어요?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앞에서부터 하나씩 지워가지고 준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접속사를 생략해 주고, 됐나요? 그 다음에 주어를 생략해 준다. 뒤에하고 이 주절의 주어하고 여기 이제 이러고 나서 또 주어 동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주어하고 이 주어가 같다면, 주절의 주어하고 이게 같다면 얘도 생략해 주는 거예요. 알겠나?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지우는 거야, 무조건. 그리고 이 동사와 이 동사의 시제가 또 같다면 얘에다가 뭘 해준다? 동사 원형에 ing정 붙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됐어요?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 주어를 먼저 찾아요. 생략되어 있다면 주절의 주어가 얘겠죠. 그 다음에 능동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ing면 능동을 해석하고 접속사를 유추해 보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방금 전에 했으니까 여기 그래서 이 접속사가 우리가 이제 문장 접속사 아까 전에 했었잖아요. 이렇게 문장 접속사라 해서 이 문장과 문장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이 접속사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간, 이유, 조건, 동시동작. 이건 이제 부대 상황이라고도 해요. 부대 상황. 이걸 부대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부대 상황.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보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양보는 뭐뭐이지만 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의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외워두면 좋아요. 시간이냐 이거를 이제 앞자를 따서 이제 외워도 좋고요. 됐나요? 자, 이렇게 외워두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냥 돼요. 이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냥 하다 보면 그냥 되거든요. 선생님이 하는 법을 보여줄게요. 자, 일단 먼저 분사구문 만드는 것부터 계속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뭐 한다고 그랬죠? 앞에서부터 하나씩 지워한다고 그랬죠? 접속사를 먼저 지워요. 자, 도우는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죠. 자, I was very tired. 나는 아주 피곤했다 이런 얘기죠. 비동사의 tired 이렇게 피곤하다. 아주 피곤했다. 자, 그다음 피곤했지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나는 finish 끝냈다 이런 얘기죠. My report 나의 레포트를 끝냈다. 됐나요? 보고서죠. 레포트는 학교에서는 보고서 숙제. 자, 그러면 접속사를 먼저 지워요. 먼저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주어를 이제 하나씩 지워주는 거죠. 같으면 지워주죠. 다르면 선생님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못 지우는 거예요. 그냥 여기 주어 그대로 남겨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과거잖아요. 과거. was니까 비동사의 과거형이잖아. 여기도 과거잖아요. 시제가 같죠? 그러니까 여기 동사 원형. 얘는 동사 원형이 뭐예요? be잖아요. 동사 원형에 ing형을 써줍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럼 나머지 그대로 써요. being very tired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나머지 주절도 그대로 써주죠. finished my report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여기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 없잖아요. 주어가. 여기 뭐 얘기했지 당연히. 그죠? I를 갖다 놔요. 이렇게 내가 be tired 피곤했다. 나는 숙제를 끝냈다. 나의 레포트를 끝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부드럽게 이어져요? 피곤했지만 나는 레포트를 끝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자, 그런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글을 쓰는 입장에서 이거를 분명하게 해주고 싶으면 피곤했지만 끝냈다라고 분명하게 해주고 싶으면 접속사를 생략하지 말고 여기다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ing형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being으로 시작되는 거죠. 여기 이제 선생님이 하나 더 적어야 되는데, 자, 하나 더 적어야 돼요. 다 적어야 되는데, 자, I'm sorry. 자, 그런데 우리가 being으로 시작되는 것도 얘네들은 최대한 생략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영어를 쓰는 애들은. 그래서 being으로 시작되는 거 혹은 뒤에 나중에 시제가 다르면 다른 걸 써야 되거든요. 이제 having pp를 써야 되는데 having being으로 시작되는 분사구문은 being이나 having been을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being이나 뭐라고 having been을 생략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때 being이나 having been 요 being을 생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만 남아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접속사도 이제 만약에 생략했다고 쳐봅시다. 쳐보면 뭐만 남아요? 이렇게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very tired. I finished my repor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형태가 이렇게 과거 분사형으로 된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지. very는 있으나 없으나. 그러니까 과거 분사형만 남아 있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러면 됐어요? 이거 빨간색으로 좀 해볼까요? 스타일. 아우. 스타일. 빨간색으로 해서 자,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는 분사구문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찾는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I'm sorry.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아이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지워진 거구만. 자, 이렇게 ing형으로 시작되는 분사구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과거 분사형으로 되는 시작되는 분사구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수동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수동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부분 볼까요? 자, 여기 다시 이 부분을 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을 본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을 봤다고 쳤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tired에서 과거 분사로 왔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돼? 주어부터 찾는 거예요. 무조건. 주어부터. 여기 주어가 없잖아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얘 주어가 누구야? 얘예요, 얘. 아이고, sorry.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렸네. 얘라고요, 얘.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갖다 놔요. 내가, 자, tired니까 tire는 지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tired니까 과거 분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침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쳤다. 나는 숙제를 끝냈다. 그리고 두 개를 부드럽게 이어주려면 내가 지쳤지만 피곤했지만 숙제를 끝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알겠나요? 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분사구문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선생님이 공식처럼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자, 아까 분사구문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ing형이나 분사구문이 이렇게 ing형이나 과거 분사형으로 시작돼서 컴마 찍고 주어 동사 이렇게 주절이 나오는 요런 식의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분사구문이.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뭐 한다고? 주어를 찾고 ing형이면 능동으로 해석하고 과거 분사면 수동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접속사를 유추해서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어렵지 않죠? 다요 이게 별것도 아니에요. 자, 계속 하나씩 하면서 좀 더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분사구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분사구문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분사구문을 자, 여러분 하면 선생님이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자, 이걸 해봐야 이게 실력이 늘어요. 자, 했다고 치고, 그죠? 여러분 일시정지 시켜서 했다고 치고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접속사를 지웁니다. 그죠? 자, 주어 같아요? 같네요. 주어요. 여기 과거, 그죠? 여기도 써는 뭐야? C의 과거형이잖아요. 보다. C 그 다음에 뭐요? seen이잖아요. 보다의 보다는 불규칙 변화입니다. 이게 과거 분사. 자, 그러니까 시제가 같잖아요. 여기도 과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제 같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동사 원형에 cross 건너다 이런 얘기잖아요. ing형 쓰는 거죠. cross 건너다. the street 길을 건너다 이런 얘기죠. I saw 나는 봤다. him 그를 그리고 그의 girlfriend를 봤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이거 거꾸로 해석을 해봅시다. 거꾸로 해석할 때는 먼저 뭐 한다? 주어를 먼저 찾는다고요. 주어를 먼저 찾아요. 주어 없죠? 그러니까 얘 주어가 누구야? 얘예요, 얘. 그러니까 내가 ing형으로 시작됐으니까 능동으로 해석하는 거죠. 길을 건넌다. 그와 그의 여자친구를 봤다. 내가 길을 건너다가 그죠? 길을 건너다가 그의 여자친구를 봤다. 그하고 그의 여자친구를 봤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내가 길을
건널 때 나는 그와 그의 여자친구를 보았다. 이거 해석 안 써도 상관없어요. 친구를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유만 어떻게 하는 건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 게 시간하고 이유를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유를 본 게 아니라 양보를 봤죠. 아까 전에 내가 피곤했지만 뭐만 했다. 그래서 양보에 해당되는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if에 해당되는 것도 해볼까요? 되게 쉬워요. 쉽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자, if 지워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주어 같아요? 주어 같은지 한번 봅시다. you죠. you예요. 주어 같잖아요. 얘도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여기 미래인데, 선생님이 시제가 같은 거 시제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저번에 선생님이 할 때 뭐라고 그랬죠? 그거 있었어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무슨 절? 부사절에서는 이 부사절은 종속절은 다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에서는 미래가 현재를 대신한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여기 미래를 오히려 쓰면 안 돼요. 그럼 틀려요. 알겠나요? 이게 조건을 나타내잖아. if 뭐뭐라면 이래서. 그죠? 그래서 이게 시제 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현재를 써야 됐기 때문에 미래를 못 쓰고 현재를 써야 됐기 때문에 원래 미래 의미인데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못 쓴다고요. 알겠어요? 같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해야 돼? 동사 원형에 뭘 써요? ing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turning to the right.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You will see the building. 이렇게 되겠죠. 자, 됐나요? 자, 이거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해석을 해보죠. 자, 첫 번째 주어부터 찾으라고 했어요. 주어 없잖아요. 얘가 주어예요. 그럼 얘를 갖다 놔요. 네가 자, ing니까 능동으로 해석하죠. 능동으로 해석합니다. 네가 돈다. 어디로?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돈다. 자, you will see the building. 그 건물을 볼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네가 오른쪽으로 돌면 너는 그 건물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죠. 됐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돌면 그 건물을 볼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됐어요? 자,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자, 이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자, 접속사 지우죠. 그죠? 그 다음에 주어 같아요? 같죠. 자, 여기 시제는 뭐예요? 과거죠. 됐어요? 자, 여기도 과거입니다. 시제 같잖아요. 그럼 동사 원형에 ing 써야 되죠. 자,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didn't not이 있어요. 여기다 그냥 ing만 붙여주면 좋을 텐데. 자, 이럴 때는 부정문에서는요. 일단 동사 원형에다가 ing 쓰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not을 그냥 써주는 겁니다. 부정문에서는 not을. 됐어요? 이거 하나 외워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또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세 개를 일단 뭐로 뼈대로 외워야 돼요. 요 뼈대로 외우고 거기에다가 조금씩 하나씩 추가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알겠나요? 별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정문에서는 not 다음에 이렇게 ing을 써준다. 됐어요? 부정문에서는 별것도 아니죠. 별것도 아니고 세 개가 핵심이야. 여기 나머지는 별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 not을 이렇게 써줍니다. 됐나요? not knowing. 자, your number 이렇게. 자, 너의 숫자를 모른다. 혹은 넘버가 이제
폰 넘버일 수도 있죠. 그래서 너의 핸드폰 번호 혹은 전화번호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I couldn't, 나는 할 수가 없었다. call you, 너에게 전화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해석을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한번 해석을. 자, 주어가 없어요. 그죠? 여기 주어가 없습니다. 이 앞에 주어가 없잖아요. 얘가 주어야. 자, 됐나요? 얘를 갖다 놔요. 내가. 자, not이 있으니까 부정으로 해석하죠. 능동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너의 전화번호를 몰랐다. 나는 전화할 수가 없었다. 내가 너의 전화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전화할 수 없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접속사를 넣어서. 자, 됐나요? 그래서 내가 너의 전화 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 선생님이 이거 파일을 나머지 문제들도 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예, 이거 파일을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을 건데 이거 프린트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미리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요거 한 번씩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요. 해봐야만 이거 이제 화면을 일시 정지를 시켰다가 이렇게 만약에 프린터가 대부분 없잖아요. 우리 집에도 프린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지시켜 놨다가 이거를 한번 노트에 이렇게 옮겨서 한 번씩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한 번씩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여기까지 한두 셋 넷 다섯 개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들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알겠나요? 문제들 한 번씩 보시고 자,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좀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 몇 개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